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끝났고 취득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뭐라 그래요? 분양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나와 있나요, 책에?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네요. 472쪽 참고 400 취득권리 나와 있죠? 그래서 이용 권리는 A, B, C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명 줄여서 뭐다? 지전 임의 임차권은 등기돼야 돼요. 자, 그다음 취득권리 참고 부동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즉 부동산이 되기 전에 전매한 거야. 전매. 그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얘가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그리고 또 하나 적어요. 조합원 입주권. 글씨가 다르네요. 아파트 당첨권을 분양권이라 그러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 적으세요. 그럼 이거는 공통사항이 뭐다? 먼 장래 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파트가 되기 전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은 뭐다? 청약 제도 등을 통해서 당첨된 거죠? 그러나 이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이 취득한 거예요. 재개발 또는 뭐가 들어가? 재건축. 재건축을 통해서 뭐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이해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거는 당첨 등을 통해서 취득한 거고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파트 당첨권은 잔금이 안 끝났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합니다.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 따질 때만. 알아들었나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해요.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이거는 뭐다?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합니다. 이유는 원래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아파트였죠?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뭐 따질 때? 주택수 따질 때 당첨권은 제외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요. 이해는 뭐다? 원래 집이 아니었죠? 이해는 원래 집이었어요. 뭐 물어볼 때? 주택수. 결국 집이 되기 전에 전매한 거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뭐다? 이해를 전매하고. 이해를 전매하죠. 그죠?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해 갖고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자, 2번, 3번 묶어요. 채권. 2번, 3번은 채권은 원래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채권은. 그러나 뭐일 때는 투기 목적이 본다.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 토지, 상환채권. 상환에 딱 밑줄 긋고. 하나는 뭐다? 주택, 상환채권. 앞에 상환이 들어갔어요. 이 뜻은 뭐다? 만기에 토지로 받거나 만기에 주택으로 받는 거예요. 즉 만기 전에 전매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속지 말자.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개발 채권 아니다. 이애들은 만기에 금전을 받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토지개발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뭐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자가 들어갔을 때만 취득권리다.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적냐고요? 국민을 딱 두 글자 적었어. 지금 적지 마세요. 가운데 상환자가 들어가면 돼. 저는 어제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목요일 날은 제가 금요일 날은 대구 강이라고 대구. 대구에서 이렇게 이제 일로 올라왔어요. 아빠 어떻게든 올라왔어요. 저는 3일은 집에 안 들어가. 어, 그러니까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강사도 강의 끝나면은 2주는 쉬어. 쉬울 때 AS 기사가 들어왔더라고. 억양이 경상도 억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댁이 어디 있어요? 대구래. 아니 왜 집에 그 동네에서 하지 발령을 일로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언제 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집사람이 차비 들이면서 오지 말라 그랬대. 한 달에 한 번만 오라 그랬대. 아이 그러시냐고. 저랑 똑같네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니까 65년생이래. 그래갖고 이제 객지에서 생활하는 거야. 돈만 붙여라 이거지.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보겠다. 참 좋아요. 남자들은 원래 잘 알고 해야 돼. 연식이 이제 되면요 계속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 와이프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톡을 한대. 죽었냐 살았냐 확인하잖아. 저는 아예 떠나면 3, 4일 동안 톡 한 번 안 와.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도 좀 톡이라도 해서 뭐 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집은 아예 그것도 없어. 그래서 다행이라 그랬어. 우리 집 사람이 듣고 있잖아. 소파에 앉아서. 저 사람은요 내가 가면 아예 톡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기사님은 그래도 행복한 남자라고 그러면서 좀 웃은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취득권리 됐어요? 취득권리.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박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밑줄 그어 계약금만 지급. 그럼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죠? 결국 잔금 전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취득권리를. 포인트가 뭐다? 계약금만 지급. 중간에 팔았다는 거예요. 전매했다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슨 권리다? 취득권리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전매한 거예요. 돈 챙겼다. 주로 투기꾼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투기꾼들이. 자, 이렇게 해서 권리를 팔아도 투기 목적은 양도세 대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나요? 4번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라고 나왔죠? 기타 자산. 기타. 왜 기타가 붙었어요? 기타가 붙은 이유. 1번 부동산도 아니고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아니고 단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기타 자산이란 용어를 만든 거예요. 즉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익이 크다 이거지. 그래서 기타 자산, 투기 목적이니까. 그래서 기타 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개가 있어. 글씨가 4글자예요. 기타 자산의 종류는 4가지다. 그러나 출제가 되는 것은 기역, 니은 2가지만 출제가 됩니다. 기타 자산. 자, 2가지 기역, 니은 나와 있죠? 자, 길어요. 굉장히 길어. 사업용 고정자산과 포인트는 뭐다?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영업권이야. 영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사회에서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니죠? 왜 권리금은 왜 생겼어요? 부동산 팔면서 생긴 거야. 이 고정자산이 뭐다? 고정자산이 사업용 자산입니다. 사업용 자산을 줄여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그래요. 즉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원 건물 사업용 자산이죠? 이 학원 건물을 30년 만에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양도세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개인이야.
이거 건물 지은 지 20년이 됐다. 20년 만에 팔았다.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죠? 어쩌다 한번 판 거니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업용 건물 100억 100억이야. 100억. 그래서 100억 받고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을 챙기죠? 권리금을 20억을 받았다. 20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영업권. 20억 왜 생겼어요? 부동산 팔면서.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팔면서 함께 권리금을 받았다. 그럼 이 영업권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 팔면서 생겼죠? 이익이 크다. 오리지널이 아니므로 무슨 자산으로 만들어 놨다? 기타 자산.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00억은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로 계산하고 그 다음 20억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슨 자산으로 세금 계산한다? 기타 자산. 함께 가야 돼. 함께. 포인트가. 근데 이 부동산은 그대로 놔두고 분리해서 또는 별도로 또는 구분하여 뭐만 챙겼다?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를 팔면서 함께 권리금을 챙겨야 돼요. 이해는 그대로 놔두고 양도가 뭐다? 파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넘기는 거죠. 소유권을 넘기면서 받아야지. 이해는 그대로 놔두고 권리금만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세법을 배울 때 양도소득세가 아닌 건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네.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가야 돼. 함께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았으나 사회 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한 걸로 인정되는 영업권. 자, 길 가다가 보니까 여기 보세요. 길 가다가 보니까 개고기집이 있어. 보신탕집이죠. 옛날에는 많았어요. 보신탕집, 노량진도 보신탕집이 있어요. 잘 돼. 아줌마가 70%, 아저씨가 30%. 낮에 공부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글로 다 모여. 저도 한번 따라가 봤어. 저는 닭고기를 먹었지만 아줌마들이 다 개고기를 들고 있어요. 바글바글해. 그럼 그 개고기집을 팔았다. 그 개고기집은 부동산이죠? 사업용 건물,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고기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챙기죠? 권리금을 챙기면 영업권은 부동산 팔면서 생겼잖아요.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사회 통념상 세무서에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요. 영업권을. 그러나 실무에서는 뭐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을 숨겨버려. 신고를 안 할 뿐이에요. 법은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옆에 까만 거 1번. 영업권을 단독이야. 단독. 분리해서 별도로 또는 단독으로 권리금만 받은 거는 부동산을 안 팔았죠?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잡다한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는 무슨 소득으로 간다고요? 종합소득세. 그리고 여기 봐 이제 이거 중개업소야. 중개업소라고. 그럼 이 건물은 뭐야?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중개업소. 그래서 갑돌이가 자기 건물에서 중개업을 해. 알아들었나요? 중개업을 하는 거야. 이거 사업용 자산. 근데 을돌이가 다가와 이걸 팔래. 중개업소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소공으로 취직을 합니다. 소속 그거. 소속 이제
중개업소에 취업해서 일을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차려서 배울 수도 있고, 또는 현 중개업소를 인수받아서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장농이 되고, 장농. 대부분의 수많은 그 분들이 뭐다? 장농이 많아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모든 자격증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죠? 비리비리한 변호사 되게 많아. 잘못 이제 변호사업을 개업하잖아요. 월세도 못 내. 그런 변호사도 되게 많아.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도 마찬가지다. 능력에 따라 고소득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장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를 구입한 거야. 들어가는 거야. 뭐 주고? 권리금 주고. 권리금 주고, 그래서 권리금을 5천만 원 줬어. 5천만 원. 그래서 이해는 나가고. 그럼 부동산 안 팔았죠? 그럼 5천만 원에서 이 갑돌이는 무슨 세금을 신고해야 돼? 종합소득세를. 부동산을 안 판 거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럼 5천만 원 주고 을돌이가 들어갔잖아.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안 돼. 근데 5천만 원 본전 생각나죠? 본전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갑에게 전화를 하는 거야. 5월 달에 이제 5천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갑돌이는 벌써 몇 개월 전 얘기죠? 자다가 봉착 맞잖아. 그거 신고해야 돼요. 그럼 바로 달려와요. 바로 달려온다고요. 뭐를 원하냐고. 그럼 얼마 줄 테니까 좀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럼 5천만 원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증거서류를 갖춰야 돼요. 현찰로 받으면 안 돼. 은행, 금융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증명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 허다해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5천만 원 딱 주니까 여기서 이제 영수증을 요구하잖아. 그죠? 일반 영수증 필요 없다고요. 금융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좌이체를 시키겠다니까 갑돌이는 어떤 용어가 나와? 2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그냥 현찰 달래. 헐라당 줬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영업권은 팔면서 챙긴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그냥 놔두고 권리금만 갑이 챙기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갑은 무슨 세금 신고가 들어간다? 종합소득세. 그리고 됐어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자, 이용권도 뭐다?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각종 이용권, 각종 회원권도 부동산이 아니죠? 아닌데 왜 기타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거기 밑줄 딱 그어. 타인의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타적 또는 유리한. 그래서 2번 니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 배타적. 그리고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세법에서는 무슨 자산이라 그런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유리한 조건.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명칭여와 관계 없이 뭐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수없이 많겠죠? 골프 회원권을 사고 팝니다. 그럼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 타인보다 골프장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다.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콘도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또는 배타적. 배타적이 뭐예요? 배타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잖아.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 회원제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야. 그럼 이 안에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들어오는 순간 이 녀석들만 사용해. 이 녀석들이 뭐야? 나가라고 그러잖아. 배로 타격을 해버리는 거야. 나가라고. 아까 해본 소리예요. 그래서 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골프 이용권을 갖고 있으면 회원권 이용권은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을 배타적 또는 뭐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므로 세법에서는 무슨 자산이라고 그런다? 기타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타 자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 그러나 시험은 기역, 니은까지만 출제돼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다? 주식 또는 지분이라고도 얘기한다. 우리가 주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눌까요? 오른쪽 꼭대기 5번에 나와 있죠? 기역,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줄여서 뭐다? 상장주식. 그 다음 니은 뭐다?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즉 비상장이죠? 그래서 주식은 크게 상장 주식과 뭘로 나눈다? 비상장. 양도세 대상이에요. 상장 주식을 팔았다. 상장 주식이 아닌 주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상장 주식. 근데 뭐만 알면 돼요?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잘 들어요. 상장 주식만 알면 돼. 상장 주식은 어디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했을 때는 누구에게만 양도세를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주식은 절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상장이나 비상장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다. 상장 주식을 어디에서 대부분 거래하나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대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왜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할까요? 소액주주는 어차피 잃어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주주를 위해서 소액주주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알아. 소액주주는 잘못하면 깡통 찬다는 거를. 그래서 소액주주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를 안 물어요. 누구에게만 문다고요? 대주주. 대주주는 이익이 크므로. 여러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도 시골의 대지주였어. 할아버지가 잘 살았어.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야. 시골 땅을 80년도에 다 팔았어. 주식 투자를 한 거야. 주식 투자. 그래서 갑자기 재산이 배로 불어난 거야. 완전히 그냥 막 이상한 차도 타고 다녀 아버지가. 근데 1년 뒤에 쫄딱 망한 거야. 쫄딱 망했어. 그래서 아무리 땅을 팔더라도 내가 장남이잖아요. 한 20평은 남겨놓고 팔아야지. 다 팔았어. 내가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해요. 왜 싫어해? 내가 결혼했잖아.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제일 싫어해. 그럼 마누라가 싫어하면 같이 가야 왕따 안 당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가끔 만나 몰래. 핏줄이니까 지금 반지하에서 살아.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다 돈 관리하니까 나는 돈을 못 갖다 주잖아. 갖다 주는 순간 바로 이혼이야. 나 이혼하기 싫지. 그래서 배우자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결혼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1,500만 원 갖고 왔어. 직장 다닌 거 모아서. 저는 결혼했을 때 반지 하나씩만 딱 주고받은 거야. 근데 와이프가 양복이 후지니까 양복 한 벌 사주더라고. 그래서 머리 대밀고 사진만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 낳고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 투자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1,500만 원 추대한 게 3,000 된 거야. 6개월 만에. 그래갖고 1년 만에 1억이 된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그 20몇 년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그치라고 그랬어요. 땅 사라 그래서. 땅 사세요. 그만하고 1억 갖고. 25년 전 얘기네요. 자기는 1년 안에 20억을 만들고 땅을 사겠대. 배우자 그래도 의견을 무시 안 하고 1년 후에 사겠대. 1년 후에 결국 은행 빚만 남아있어. 아직도 뭐다 대출금 갚고 있어요. 아직도. 참 슬픈 인생이네. 그때 땅 샀으면 지금 몇백억이 됐을 거야. 내 말 들었으면. 그때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나 월세 사는 인간이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했지. 그 땅을 샀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큰아들이랑 둘이가 막 속은속은 얼굴 표정이 좋아. 주식 투자한 거야.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하잖아. 프리랜서 기술 배워갖고 꼬셔갖고 주식 투자 둘이 3,000만 원 한 거야.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래갖고 3,000만 원이 4,000만 원 된 거야. 그리고 얼굴 표정이 막 좋아. 나는 몰랐어. 내가 들어오니까 얼굴 표정이 좋을까. 근데 2주 후에 가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왜 그럴까 하니까 주식 투자한 거야. 주식 투자한 거야. 그래서 나보고도 큰아들이 우리 와이프 앞에 세뇌를 당한 거야. 아빠 이 종목이 지금 떨어졌는데 분명히 오른대. 그래갖고 나도 1,000만 원 투자했지. 내 식구니까 총 4,000만 원 투자한 거야. 근데요 주식 투자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나는 강사잖아. 쉬는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봐. 그 4,000만 원 지네들이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할 지금 운명에 처해 있어 지금. 강의를 못 하겠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뭔가 침울해. 그래도 몇십만 원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근데 이거 제명에 못 살겠더라고. 투자하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또는 집중력이 약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가서 얘기했어. 아들 앞에 너 일 잘 되냐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현상이야. 이것만 보는 거야. 집중을 못 하겠대. 야 지금 총 얼마 손해났냐. 딱 빨리 열어 딱 하니까 400 손해난 거야. 야 팔자. 팔고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자. 그 팔았어요. 근데 아들 앞에다 덤탱이 씌우면 안 되잖아. 너도 협조했으니까 2분의 1 손해 부담하고 저도 2분의 1 부담하고. 그 대신 내 앞으로 절대 엄마 얘기는 듣지 말아라. 엄마는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한 여자다. 망한 여자 얘기 들으면 또 망한다. 그래서 교통정리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야. 주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자. 자, 그 다음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뭐야? 파생상품이야. 나 11월 12월은 내 마음대로 막 가요. 나 1월 2월은 절대 집 얘기 안 해요. 또 집 얘기하면 푼수야. 나도 알아요. 파생상품.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즐겁게 공부하면 돼. 파생상품 등. 그래도 주식보다 위험한 게 이거는 뭐다?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한 거야. 전문적인 용어니까 몰라도 돼. 그래도 주식보다 위험한 게 뭐다? 파생상품이다. 이거는 진짜 돈 먹고 돈 먹기야. 1,000만 원이 100억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알아들었나요? 3년 전에 뉴스 봤죠? 모 증권회사 뭐야 공인회계사가 증권 담당이야. 1억을 투자해서 6개월 만에 20억을 번 거야. 선물 옵션 파생 주식에서
된 게 파생상품 등이에요.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공인회계사가 20억을 만들었다고. 그럼 증권가에 소문 났잖아 다. 그럼 자기 동료 공인회사가 있을 거냐. 야 어떻게 해서 돈 벌렸냐. 돈을 싸들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애가 뭐라고 한자 6개월 안에 10배를 만들어주겠다. 그래갖고 80억을 유치한 거야. 자기 친한 지인 동료들이나 6개월 안에 10배를 만들어주겠대. 그렇잖아. 또 자기가 20배를 벌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던 거야. 그래서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에 휴지가 된 겁니다. 결국 6개월에 이 공인회사는 극한 선택을 합니다. 돈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살했어요. 이거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은 항상 화를 부른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돈이 된다. 이상하게 돈이 좀 많이 벌릴 것 같으면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면 일단은 사기라고 딱 생각하고 말을 들어야 돼요. 귀가 얇아서 투자 딱 해. 하는 순간 두세 번 잘 줘. 원금 갖고 일주일 만에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식보다 위험한 게 파생상품이에요. 그럼 양도세대상을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면 5개. 저는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상 권리, 그리고 3번 기타자산, 4번 주식, 5번 파생상품. 이렇게 5개로 줄였네요. 그럼 약자가 뭐다? 약자가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 이거 부부 약자 땄어요. 유치하지만 부부 주식을 먼저 해. 기, 파생상품. 어떨 때는 배우자도 미울 때가 있죠. 그죠? 매일 사랑스러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양도세대상은 뭐다? 부부. 잘 들어요. 이거 주식, 기고, 파생상품. 5개요. 5개. 그럼 왜 이렇게 적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양도세 대상은 부부, 죽이고, 파다. 그럼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 말귀를 모르는구나. 부부, 적어줄게. 죽이고, 파생상품. 뒷글자가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2번은 부동산상 권리, 3번은 주식, 4번은 기타자산, 5번은 뭐다? 파생상품.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1번, 2번 몇 번이야? 4번. 기타자산도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 영업권, 부동산 팔면서 생겼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이거를 지금부터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1호 자산 위주로 출제가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뭐다?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책에는 없지만 2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호 자산. 그리고 뭐다? 파생상품도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3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호 자산은 몇 개를 얘기해요? 3개. 주식 하나, 파생상품 하나. 그래서 시험은 1호 자산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요. 자,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자, 1호 자산은 뭐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죠?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세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합산해요.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나는 것도 있죠. 그럼 이럴 때 신고할 때는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한다?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요. 이익은 더하고 손해나는 거는 빼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합산 또는 뭐 한다고 그래요? 통산한다. 이렇게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는 것도 있고 손해 나는 것도 있죠. 그럼 손해 나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결손금. 결국 손해 난 금액. 결손금이야, 결손금. 그럼 더하기 빼기해서 신고가 들어간다. 통산한다. 그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호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는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는 3호끼리 더하기 빼기 합니다. 막 뭉퉁거려서 더하기 빼기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부동 1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은 주식끼리 더하기 빼기,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라고요. 그럼 잘 들어요.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주식은 1호 자산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1호 자산은 2호 자산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요. 주식은 따로 더하기 빼기, 따로. 그래서 시험은 항상 몇 호 위주로 출제가 된다? 1호 기타 자산까지.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 책에는 없지만 살짝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뭐를 배운 거예요? 양도세 과세할 대상을 배웠네요. 자, 칠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열거된 거죠? 자, 주목, 집중하고 이제 마무리 져야죠.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등기 등록을 안 따진다. 허가 여부를 안 따진다. 실질이 이해면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미등기로 팔더라도 대상이고 무허가 건물을 팔더라도 대상이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뭐를 팔았다? 권리. 그래서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럼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등기등록 안 따진다. 실질로 따져요. 단 임차권은 임대차 채권이에요. 어떨 때만, 등기됐을 때만 물권화가 돼서 대상이 됩니다.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취득 권리는 부동산이 되기 전에 뭐다? 전매한 거야. 됐어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당첨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죠. 그리고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상환,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채권, 만기에 뭘로 받아요? 토지 또는 주택으로 받기 전에 전매한 거죠.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상환차가 안 들어갔죠. 만기에 금전받는 거는 취득 권리가 아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내 부동산을 내가 직접 관련이 있잖아. 그 다음 이거는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내 부동산을 내가 되기 전에 직접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기타 자산은 부동산은 아니야.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슨 자산? 기타 자산. 그래서 두 번째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영업권, 권리금이죠. 반드시 고정자산과 뭐가 들어가야 돼? 함께. 뭔 뜻이다? 이거 팔면서 권리금을 챙겨야 돼. 그래서 분리해서 권리금을 챙겼다, 별도로 챙겼다, 구분해서 챙겼다. 단독으로 권리금만 챙긴 거는 이거는 안 판 거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반드시 알아야 돼. 영업권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함께. 이거 약자가 뭐야? 고정자산액의 약자가 뭐야? 고자야. 고자. 고자역 고자와 함께 가야 돼요. 영원히 영업권. 고자를 띄어버리고 혼자 가면은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반드시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는 영업권. 그럼 고자와 함께 영원히 가다 보면은 우울증 생겨. 우울증의 치료약은 뭐다? 음악이 좋아. 기타 치면서 가는 거야. 기타 자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자는 뭐의 약자다? 고정자산의 약자란 얘기예요.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고자 띄어버리고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 기타 치면서. 자, 그 다음은 뭐다? 이용권, 회원권도 오리지널 부동산이 아니죠? 타인의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 또는 배타적. 무슨 자산이다?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절대로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요. 이름만 알면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가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2호. 파생상품은 3호예요. 그럼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날 수도 있고 손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할 때는 어떻게 한다? 통산, 합산하죠. 그래서 1호는 1호끼리만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그래서 1호는 2호 자산과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결론이 뭐다? 양도세 대상은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첫 번째 임차권은 뭐가 된 거? 등기. 그리고 영업권은 뭐다? 사업용 자산과 함께.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오늘 프린트 줬잖아요. OX. 그거는 오늘 프린트는 뭐다? 지난주에 종합부동산세 복습용이고 오늘 일부 배운 게 나와 있다고요.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